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서울역 앞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강우진은 호텔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죠. 재벌 그룹의 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출장이 잦았음에도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강우진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급 식당보다는 오랜만에 서울역 주변을 걸으며 저녁 공기를 마시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강우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길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강우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죠. 마른 체구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맑은 눈동자가 강우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도윤이요. 강우진은 지갑을 꺼내며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도윤의 눈이 강우진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시계가 차분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데요? 강우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딸 강지윤에게 선물했던 시계였기 때문입니다. 특별 제작된 시계라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었죠. 하나는 딸에게 주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죠. 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눈앞에 이 소년이 자신의 외손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내 엄마, 이름이 혹시 강지윤이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우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강지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도윤아, 지금 어디 사니? 저쪽 골목에서 아빠랑 살아요. 강우진은 망설임 없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보자꾸나. 내 아빠도 만나보고 싶구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우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역의 불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죠. 강우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린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은 외손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반지하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강우진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이 살고 있는 곳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죠.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위와 외손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자신의 선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강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주하게 될 진실과 과거의 상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외손자 도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반지하 방문 앞에서 도윤이 열쇠를 꺼내려 할 때 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사위를 생각하니 입안이 바짝 말랐죠. 도윤이 문을 열자 낡은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방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사방 5평 정도의 공간에 낡은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진 구조였는데 구석에 놓인 싱크대에서는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바닥에 앉아 피곤한 기색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듯 작업복이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죠. 태수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고 도윤 뒤에 서 있는 강우진을 발견하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분이 할아버지래요. 엄마, 아버지. 도윤의 순진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깼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오셨습니까? 태수의 날카로운 말에 강우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죠. 내 딸이 지훈이가 죽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연락할 처지였으면 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그토록 반대하시던 사위가 딸을 잃고 이런 곳에서 사는데 무슨 면목으로 연락드렸겠어요. 강우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죠. 도윤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도윤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강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태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시계를 도윤이한테 물려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아빠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크면 꼭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라고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그리워했나 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우진은 도윤을 바라보았죠. 그제야 도윤의 마른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도윤이를 나한테 맡겨주게. 갑작스러운 제안에 태수는 놀란 듯 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할아버지의 말에 움찔했죠.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이제라도 도윤이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내가 도윤이를 잘 키우겠네.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도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지만 태수의 단호한 표정에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회장님, 저는 도윤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죽고 나서 저 혼자 도윤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강우진은 태수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4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윤이를 데려가시면 제가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겠죠. 좋은 교육도 받고 배고픔도 모르고 살 수 있을 테고.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네. 도윤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밖에서는 도윤이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둘이 살아왔는데 태수의 말에 강우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 씨, 나도 알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도윤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보게. 태수는 낡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녹슨 수도관, 좁은 공간. 이런 환경에서 도윤이가 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죠. 매일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교육도 시켜주지 못했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도윤이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자 도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죠. 도윤아, 앉아보렴. 태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아빠의 손이 도윤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죠. 아빠가 할 말이 있구나. 할아버지께서 너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데.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싫어요. 난 아빠랑 살 거예요. 도윤아, 들어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여기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잖니.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래도 싫어요. 아빠가 있는 게 좋아요. 학교 같은 건 상관없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우진도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내가 너를 위해 이 결정을 하는 거야, 도윤아. 미안하다. 도윤은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야, 도윤아. 아빠는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래서 더 잘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께 보내는 거야. 강우진은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40년 전에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아픈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도윤아,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아빠도 우리 집에 자주 오실 수 있어. 도윤은 눈물 젖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태수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너를 위해 포기하는 거야. 나중에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반지하 방에는 오랫동안 도윤의 흐느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강우진의 대저택은 도윤에게 너무나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2층 크기의 거실과 수영장이 있는 정원, 그리고 도윤만을 위한 커다란 방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죠.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여기가 내 방이란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하렴. 강우진은 최선을 다해 손자를 챙겼습니다. 도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과 책으로 방을 가득 채웠고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아빠가 그리워 밤마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간 첫날,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진은 도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여기는 내가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야.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공부도 더 잘 가르쳐 주실 거야. 하지만 학교 생활은 도윤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사이에서 도윤은 늘 외톨이였죠. 아이들은 도윤의 과거를 수군거렸고 그의 서툰 말투를 놀렸습니다. 제 예전에 구걸했대. 할아버지가 데려왔대. 불쌍해서. 이런 말들이 도윤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쉬는 시간이면 혼자 도서관에 숨어 지냈죠.
어느 날 강우진은 도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윤이가 학교에서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강우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죠. 도윤아,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드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빠가 보고 싶어요. 주말에 아빠를 만나러 가자꾸나.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빠가 있는 반지하로 가기 위해 늦은 밤 서울 거리를 헤맸죠. 다행히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을 보고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아빠, 나 거기서 살기 싫어요. 다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도윤은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태수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단호해야 했죠. 도윤아, 아빠도 내가 보고 싶고 그립단다.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길이야. 결국 도윤은 강우진이 데리러 왔을 때까지 아빠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보내며 등을 돌렸지만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죠. 대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우진은 처음으로 도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풍족한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도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강우진은 도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손자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았죠. 대신 도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방 창가에는 어느새 작은 화분들이 자리 잡았죠. 강우진이 도윤과 함께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새싹이 조금 더 자랐네. 강우진의 말에 도윤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이 없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강우진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를 모시고 오마. 도윤이가 보고 싶어 하시더구나. 그때 메이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도련님이 오늘도 점심을 안 드셨다고 합니다. 강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의 학교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학교에서 점심은 먹어야지. 배가 안 고파요. 도윤의 마른 얼굴을 보며 강우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도윤의 마음속 허기는 채워지지 않고 있었죠. 그날 밤 강우진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하네. 주말에 시간 좀 내주게. 주말이 되자 태수가 대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태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사이 도윤이 더 말라 보여 가슴이 아팠죠. 도윤아, 아빠도 너무 보고 싶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죠. 힘들면 말해도 돼. 아빠한테는 다 말할 수 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나 여기 적응 못하겠어요. 친구들도 없고 공부도 너무 어려워요. 학교 가기가 무서워. 강우진은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죠.
태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두 사람은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도윤이를 갑자기 이런 환경에 데려온 게 실수였어. 태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네. 이번에는 도윤이의 속도에 맞춰가고 싶어? 강우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태수 씨도 이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 근처로. 도윤이가 아빠도 보고 할아버지도 볼 수 있게. 태수는 놀란 듯 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더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도윤은 정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리며 지나갔죠. 어쩌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강우진은 도윤을 데리고 새로운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대형 사립학교보다는 작은 규모의 일반 학교였죠. 도윤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어떠니, 도윤아? 여기는 우리 전에 살던 동네 학교랑 비슷해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로 전학할까? 아빠가 이사 올 새 집도 이 근처란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랑 가까이 살 수 있어요? 강우진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할아버지도 아빠도 함께 할 거야. 새로운 아파트에서 태수와 도윤의 짐 정리를 도우며 강우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평형 아파트는 그의 대저택에 비하면 작았지만 도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죠. 아빠, 이제 매일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학교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 수 있어. 도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강우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크고 호화로운 공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요. 새 학교에서 도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심시간에도 더는 혼자가 아니었죠. 할아버지, 오늘 친구랑 축구했어요. 퇴근 후 도윤을 만난 강우진은 손자의 활기찬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랬구나. 재미있었니? 네, 내일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제가 축구를 잘 못해서요. 강우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아빠랑 같이 연습해보자. 할아버지도 도와줄게.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서툰 실력이었지만 도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죠. 아빠, 할아버지, 제가 골 넣었어요. 태수와 강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도윤의 방에서 낡은 시계를 보며 강우진이 물었습니다. 이 시계, 내 엄마가 많이 아끼셨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시계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거야라고요. 강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랬구나. 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도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순간 강우진은 자신의 딸이 도윤을 통해 자신을 용서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윤의 학교에서 가족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빠와 할아버지 모두에게 초대장을 건넸죠. 두 분 다 오실 수 있죠? 태수와 강우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사장 일정과 회사 일정을 조율해야 했지만 도윤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모든 일정을 밀어놓을게. 아빠도 꼭 갈게, 도윤아. 수업 참관일, 교실에는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랑스럽게 아빠와 할아버지를 소개했죠. 이쪽은 제 아빠고 여기는 외할아버지예요. 선생님은 도윤의 발표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강우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있던 도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도윤이 좋아하는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신나게 떡볶이를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축구 시합이 있어요. 제가 주전으로 뽑혔다고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 강호진도 기쁜 마음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공원에서 연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할아버지,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도윤의 말에 두 어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가슴 깊이 울렸죠. 그날 저녁 강우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과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제는 도윤이를 통해 너를 만나고 있어. 도윤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강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죠. 마치 지훈이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살며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어. 이리 와서 같이 볼래? 도윤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강우진은 천천히 앨범을 넘기며 지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게 내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 찍은 사진이야. 너랑 정말 닮았구나. 도윤은 처음 보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저랑 닮았네요. 할아버지, 엄마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재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만나고 있었죠.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도윤은 할아버지와 아빠를 서울역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죠. 여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는 제가 많이 배고팠었는데, 강우진은 그날을 떠올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 허름한 옷차림으로 웅크리고 있던 소년이 이제는 밝게 웃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죠. 그래, 그때 내가 이 시계를 알아봤지. 도윤은 손목에 찬 엄마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하셨죠? 이 시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태수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엄마는 언제나 현명했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걸 알고 계셨나 봐. 세 사람은 서울역 앞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살랑살랑 내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빠, 우리 사진 찍을까요? 도윤의 제안에 두 어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이었죠.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도윤이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강우진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앙금이 완전히 녹아내린 눈처럼 사라져 있었죠.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사진을 확인하던 도윤이 문득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강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꼭 안아주었죠. 그래,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 같구나. 태수도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요? 도윤의 말에 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자. 진짜요? 그럼 저번에 같이 갔던 분식집으로 가요. 거기 떡볶이 진짜 맛있었잖아요.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분식집을 선택한 도윤을 보며 강우진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눈이 내리는 서울역 앞, 세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축구하러 가요. 그래,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골키퍼 할게. 아빠는 심판 보시면 되겠네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하얀 눈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가에 걸린 시계가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